공동주택의 관리비 부과 업무와 관련해서 자치관리이냐 뭐 위탁관리에 따라서 업무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퇴직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자치관리인 경우에 우리는 이제 관리사무소의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업무와 관련된 뭐 모든 돈을, 그러니까 우리의 근로소득과 관련된 모든 돈을 이제 아파트가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기업은 퇴직금이라는 비용을 계산할 때 말하자면 퇴직금을 받을 직원에 한해서만 계산해요. 근데 공동주택은 우리가 이제 뭐냐면 먼저 매달 반복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해야 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퇴직금 관련해서는 전 직원의 퇴직금을 매달 관리비로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제 뭐냐면 직원 중에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상당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원에 대한 퇴직금 부과액은 아파트에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합리적이고 적정한 부과가 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는 그죠? 남아 있는 퇴직금의 잔액을 고려해서 이제 다음에 우리 직원의 퇴직금 부과액을 결정하는데요. 그러면 뭐 나름 적정한 퇴직금 부과 업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우리는 위탁회사 본사의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 매달 전 직원에 관련된 퇴직금을 부과하고 우리는 그 퇴직금을 위탁회사 본사에 송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나무집 살림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올해의 퇴직금 부과액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우리 직원에 관하여 이제 남아있는 퇴직금 잔액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매년 전 직원의 퇴직금을 부과하고 위탁회사 본사로 송금한 업무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마도 위탁회사 본사에 우리 아파트 직원에 관련된 퇴직금이 말하자면 퇴직금을 안 받고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남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관행적으로 매달 전 직원에 관련된 퇴직금을 부과하고 그 전체에 대한 돈을 송금한 업무를 했었는데 점점점 이제 정보가 공개되잖아요.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도 점점점 이제 밝아지고 뭐 똑똑해지고 맞죠. 그리고 위탁회사들끼리도 나름 뭐 그죠 경쟁하고 이러면서 최근에 뭐 경우에 그 위탁회사 본사에 남아있는 우리 아파트 직원의 퇴직금, 그죠? 말하자면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아가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에 관련해서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의 잔액을 이제 아파트에 위탁회사 본사에서 아파트에 이제 뭐냐 반환하는 상황들이 뭐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그 말하자면 퇴직금의 실비정산이 뭐 그니까 정산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제 관리사무소의 관리 업무에서 그런 말하자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건대 그랬을 때 지금까지 이제 아파트는 지금은 각각의 관리사무소가 이런 식의 처리를 하더라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보자면 이런 고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 또는 앞으로는 아마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처음 지금 먼저 살펴볼 거는 아마 뭐 실비정산을 하는 단지의 경우에 뭐 이런 업무를 하고 있더라를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파트가 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매월 우리 아파트 전 직원의 퇴직금을 송금하죠. 그래서 퇴직금 그래서 전 직원의 퇴직금 맞죠? 1년 동안 근무했을 때 우리 아파트의 전 직원이 받아야 될 퇴직금이 1200만 원이라면 나누기 11에서 우리는 매달 100만 원의 퇴직금을 위탁회사 본사에 송금하는 업무를 했단 말이에요. 매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돈을 매월 퇴직금으로 부과하고 자 근데 이제 최근의 경우에 말하자면 매월 송금하고 이제 실비정산이 없으면 이제 끝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매년 매월 똑같은 업무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송금액에 관련해서 말하자면 실비정산액의 환급이 있더란 말이죠. 환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급은 대부분 1년에 한 번 정도 어떤 특정 시점에서 환급이 됐어요. 그럼 아파트는 지금 300만 원 환급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파트는 이 돈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지금은 보면 이걸 아마 이거 관리 수익은 아니잖아요. 퇴직금이 환급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관리 수익은 아니잖아요. 그냥 퇴직금은 환급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관행적으로 지금 보면 이걸 이제 관리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요. 관리의 수익. 관리 수익은 아니니까 300만 원이죠. 계정 과목은 특별한 계정 과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죠? 자, 퇴직금 그죠? 자, 정산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잡수익 계정으로 쓴다든지 이런 회계 처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이 회계 처리를 했을 때는 글쎄요. 어때요? 그죠? 맞죠? 우리 아파트는 잡수익만큼 실비정산 환급액만큼 당기순이익이 늘어나죠. 그럼 이 돈은 어떻게 처분해요? 자, 일단 야는 이익의 이만큼 300만 원만큼 당기순이익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결산일부터 2개월 이내 이익의 처분을 거쳐서 입주자 등에게 환원되죠. 이 돈은 입주자 기여 수익은 아니잖아요. 그럼 공동기여 수익이고 기여 수익은 우리 아파트의 준칙에 근거해서 대부분 관리비 차감을 하도록 하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고 아마 그래 되겠죠. 대부분. 맞죠? 이래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자, 우리 아파트가 위탁관리인데 매달 퇴직금을 송금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정산을 받아. 그럼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관리 수익을 회계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물론 퇴직금을 송금하고 그냥 정산이 안 되면 우리는 매 똑같은 업무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아파트에 따라서는요. 자, 우리의 이제 말하자면 소득과 관련해서 급여 그죠? 급여는 매달 송금을 하는데 위탁에서 본사가 퇴직금은 너가 관리하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아파트는 말하자면 위탁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은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매월 어떤 업무를 해요? 매월. 자, 퇴직금을 부과하죠. 매월 똑같이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우리는 송금 안 하고 우리 아파트에서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된단 말이에요. 100만 원씩 매월. 자, 그럼 어때? 그리고 그죠?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라든지 그죠? 퇴직금을 줄 때라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이제 한 번 정도 우리 아파트의 말하자면 필요한 퇴직금을 송금한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회사 본사에 900만 원을 송금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차변이 우리 아파트에서 모아놓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될 거예요. 자, 말하자면 우리는 위탁관리인데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자치처럼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내년에 퇴직금을 부과할 때 남아있는 퇴직급여 충당금의 잔액을 고려해서 부과하면 적정한
부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관리하는데 매월 위탁회사 본사에서 퇴직금을 관리하거나 위탁회사 본사에서 관리하거나 아파트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아파트를 보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위탁회사 본사 매월 퇴직금 100만 원은 그죠? 회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과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아파트가 판단했을 때 이건 이 돈은 어차피 모아서 위탁해서 본사에 줄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정 과목을 뭐 이런 계정을 쓰더라고요. 자, 미지급 비용 계정을 쓰는 거예요. 쓰더라고. 자, 맞죠? 쓰죠. 자, 근데 이제 미지급 비용이란 이 계정의 성격, 공동주택 관리에서 미지급 비용이란 계정을 쓰는 이 계정의 성격은 사실은 다음 달에 줄 돈을 회계 처리하는 유동부채 계정으로 쓰거든요. 다음 달에 줄 돈. 그래서 관행적으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는 매월 단위로 미지급 비용을 계상하고 미지급 비용을 정리하는 업무를 하는데 그 미지급 비용 안에 퇴직금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돈은 이제 매월 송금하는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 업무 담당자가 이제 말하자면 회계 정보를 보는데 훨씬 더 신중해야 되고 훨씬 더 이제 뭐 주의 깊은 뭐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해요.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어떠냐면 송금을 해요. 송금하죠.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 아파트의 직원에 관련해서 900만 원 송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변의 미지급 비용이 돼요. 그죠? 맞죠? 그리고 이 단지의 경우에 역시 뭐냐면 그러면 미지급 비용 안에 퇴직금이 300만 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정 시점 1년에 한 번 정도 이 미지급 비용 안에 있는 퇴직금 300만 원을 정리하더라고. 정리. 결국 뭘로 정리해야 되겠어요? 이 역시 관리의 수익으로 정리하는 거 하더라고요. 관리의 수익으로. 역시 마찬가지 잡수입이나 뭐 퇴직금 정산 수익 이런 계정을 써서 정리해야 돼. 정리하더라고요. 그럼 봐요. 저는 이 회계 처리도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떠냐면 결국 단기 순이익이 300만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단기 순이익은 이익의 처분을 거쳐서 자 대부분의 돈이 공동기업 수익이므로 대부분 돈이 관리비 차감으로 처분될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이제 실무에서 각각의 아파트들이 퇴직금의 실비정산 업무가 말하자면 이제 발생한 게 뭐 불과 뭐 작년 정도 뭐 그죠? 재작년에 거의 드물게 작년에 조금 더 이제 숫자가 많아지는 뭐 이런 상황 같아요. 아마 올해 내년엔 더 많아질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서 실비정산액을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관리 수익을 처리하고 맞죠? 잡수익의 처분에 준하는 업무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대부분의 단지에 해당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관리 비용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잉여 관리비가 생겼을 때는 그죠? 말하자면 우리는 관리비를 부과해야 되고 만약에 관리비의 부과는 쓴 만큼 그죠? 공용 관리비라면 쓴 만큼 사용료는 낼 만큼 부과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잉여 관리비가 발생했을 때는 어때요? 당월 아니면 다음 달 관리비로 차감해야 된다 이거든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기료 관련해서 다들 업무를 하고 계실 건데 전기료의 자동이체 할인액 뭐 오케이 캐시백 할인액 이런 것들 있죠. 예전에 다 이렇게 회계 처리했었어요. 그죠? 예전에 다 잡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공동기업 수익금으로 자 말하자면 결국은 잡수익 처분을 거쳐서 이 그 관리비 차감으로 대부분 쓰여졌겠죠. 근데 국토부가 그래 하지 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엄격하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전기료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잉여 전기료는 어때요? 전기료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했거든요. 맞죠? 맞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퇴직금과 관련해서 발생한 퇴직금의 정산액도 가장 합리적 접근은 퇴직금에서 차감하는 게 가장 합리적 접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이제 그런 식의 접근으로 보자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아파트가 위탁관리인 경우인데 위탁을 관리하는데 실제로 그 퇴직금을 자 아파트에서 관리하는데 퇴직급여 중단부채 계정을 써서 관리하면 자치관리처럼 그죠? 자 내년 의 퇴직금을 부과하기 결정할 때 남아있는 잔액을 고려해서 부과하면 실제로 퇴직금의 과다 부과는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매년 그런 업무를 하다면 그럼 요거는 크게 문제가 뭐 적정한 국토부가 원하는 적정한 업무가 될 것 같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봐요. 매달 송금하고 실비정산액이 환급되어 오거나 아니면 그죠? 우리 아파트가 어차피 퇴직금은 결제 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으로 계상하고 그죠? 나중에 남아있는 미지급 비용 말하자면 송금 안 해도 될 결제 안 해도 될 돈을 관리 수익으로 처리하는 요런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퇴직금의 그죠? 퇴직금의 환급 말하자면 퇴직금의 환급이거든요. 자, 퇴직금을 많이 부과했단 말이죠. 그럼 퇴직금 관련해서 잉여관리비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업무를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환급이라면 돈 들어왔을 것이고 아파트가 미지급 비용으로 계산해서 관리를 했다면 미지급 비용을 정리할 돈이 300이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결국은 뭐냐 하면 전기료의 그지 잉여 전기료처럼 접근했을 경우에 이 돈은 결국 뭐냐 하면 대변이 퇴직금이 되어야 돼요. 맞죠? 퇴직금. 그죠? 맞죠? 그러면 당월의 일반 관리비에 퇴직금이라는 이름 항목으로 300만 원이 마이너스로 계산되어 부과되겠죠. 그죠? 이런 의미를 할 것 같아요. 이러면 그죠? 그러면 말하자면 국토부의 입장대로 접근한 업무가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하나 또 관리 주체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지. 자, 이거 1년에 한 번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1년에 한 번 있는 상황. 자, 우리가 뭐 전기료의 실비정산은 전기료의 환급은 그죠? 잉여전기료는 매달 발생하니까 매달 전기료를 차감하면 되는데 이 퇴직금 관련해서는 이게 1년치란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 공동수익의 목적이 관리비의 적정 부과이고 균등 부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 1년치인데 한 달 한 번만에 차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판단을 만약에 했다면 그죠? 우리는 어때요? 자, 이 돈을 정리할 때 돈 들어오거나 그죠? 자, 퇴직금의 미지급 비용을 정리할 때 이 퇴직금 비용의 감소 말고 먼저 그죠? 부채의 증가를 처리한단 말이죠. 이 부채는 뭐 그죠? 일명 말하자면 선수금 그죠? 이런 계정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우리는 매월 말 그죠? 이 돈을 어때요? 정리하면서 부채를 감소시키면서 어때? 그만큼 비용의 소멸을 해결 처리하는 거죠. 자, 이 비용은 퇴직금. 이 부채는 계상했을 때 해결 처리한 그 계정 과목을 정리해서 우리가 만약에 야를 3개월에 걸쳐서 부과하겠다 판단했으면 매달 100만 원씩 정리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된다면 그죠? 결국 뭐냐면 퇴직금의 실비정산 환급액이 우리가 퇴직금을 많이 부과했으므로 발생된 잉여 퇴직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지금 우리가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지금 이제 초창기에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자 실비정산이 발생했을 때 그냥 잡수익으로 해결 처리하고 그죠?
그러면 이 잡수익으로 회계 처리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이만큼 늘어나고,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은 이익의 처분을 거쳐서 결국은 대부분 그죠, 관리비 차감으로 차감되겠지만 전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자, 잉여관리비가 발생했을 때 해당되는 항목에서 차감하는 게 가장 바른 업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아마 자, 전기료의 할인액, 그죠? 할인액, 뭐 환급액을 잡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을 제한했듯이, 맞죠? 그 동일한 맥락으로 보자면 퇴직금 역시 잡수익으로 처분 회계 처리해서 관리비 차감을 갈 것이 아니라 퇴직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해서 직접적으로 관리 퇴직금이란 항목에서 관리비를 차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